유시민 아이고. 분께서 또 큰 우리에게 그렇죠. 떡밥을 또 투척하셨습니다. 아, 저 그분 없으면 우리가 방송할 의미를 뭐 먹고 잃는 사노?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그만 던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어제도 어김없이 또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제 또 메시지도 네. 메시지지만은 아니 어디 여길 나가지? 아. 뭐 이런 그 느낌도 좋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우리 이석현 평론가는 같이 방송도 했잖아요. 좀 잘 아시는 걸로 같던데. 사실 저분과 그 민주진영 스피커분들이 음. 접촉을 해본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잘. 영화 컨택트에 보면 외계인과 접촉해본 인류가 많지 않은 것처럼 저분과 맞토론을 해본 사람이 거의 저일 겁니다. 좀 팩트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스타일인지. 저 팩트로 사실 뭐 뒤에서 쉽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 이제 MBC 이지선의 시선 집중이라는 이제 폐지된 좀 비운의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고. 시선 집중이 아닐 텐데. 시청주의. 시청주의. 그렇죠. 예. 시청주의에 저와 맞상대로 그 섭외가 됐더라고요. 파트너로. 파트너로 1대1로. 야, 이제는 이렇게까지 그 세밀하게 이 판이 짜지는군요. 아하. 대결 구도가. 그쵸. 그러니까 친명 대 반명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방송 초기라 가지고 뭐 그렇게 친명 막 이런 것도 아니었고 뉘재명 그냥 약간 홍보돼 있는 정도. 근데 하필 또 그분이랑 붙었다길래 뭐 그러느냐고 갔는데 ABC론 이런 걸 같이 겪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와 그분 같이 검색하시면 쇼츠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가 또 이렇게 그저 이제 B 대표로 나가신 거예요. 그쪽이 그럼 A 대표. A 대표. 그렇지. 유시민 잡대에 따르면. 제가 이제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그분이 약간 당황해하시는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김어준 씨, 유시민 작가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났고요. 존경심이 아니라 거의 숭배심 아닌가요? 그 맞아요. 정도면. 그리고 당시에 ABC론 이런 매불쇼 라이브를 할 때 이분 뉴스 그 김대호 기자 이름으로 몇십만 원 슈퍼챗을 쏘더라고. 50만 원 막. 아이고. 이렇게 쏘니까 눈에 든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방송 게스트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약간 그쪽 진영의 1차 밴더 뭐 이렇게 좀 이제 하청 같은 느낌으로 하고 계신 분이다. 오창익 국장님이 잘 네. 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제 스픽스의 이 스피커로 나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어준 품에 안겼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김어준 뭐라고 해야 되나 제자라고 해야 되나 뭐 팔로워라고 해야 되나 팔로워. 뭐 하여간 그쪽 품에 안겨서 패밀리군요. 패밀리. 패밀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뭐 팀 김어준이 됐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어제 그 이분 뉴스 네. 그 방송이자 아마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은데 뭐 나름의 이익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B 석형과 그 대결적인 지점에서 결국 돌은 누가 먼저 던졌냐. 역시 A 쪽에서 먼저 돌을 던진다. 그렇지. 이게 이제 자체 모순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시민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네네. 이제는 믿었던 겸공과 매불쇼도 이제는 아하. 누울 자리를 이제 마련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리하네. 예를 들면 네. 뭐 여전히 최욱 씨가 그 유시민 씨에 대한 그 존경심은 남아 있겠습니다만 불렀다가는 이제 비즈니스가 박살이 나니까 그렇지. 이제는 못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싶어도 그냥 따로 만나야 돼. 몰래 남들이 안 볼 때. 매불쇼에 나가는 순간 반영 비즈니스가. 유튜브에 나가는 적이 그러니까요. 됐으니까. 그 비즈니스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진짜 최악이어가지고 예.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거의 홍길동 방송이 된 거 아니냐.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씨가 쫙 이렇게 보니까 어디 나가야 되지? 이분 뉴스 이렇게 돼서 서로 이제 이게 윈윈이라 그러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어제 그 플랫폼을 선택한 거 아니냐. 그것도 뭐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쪽 촉법도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분 뉴스에 나간 우리 쪽 게 아닌가. 잭나이프도. 그렇지. 우리 쪽 저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마 93년생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나이가 어리진 않습니다. 젊으신 3년 분이구나. 나이면은 저 이상민 씨 크리에이터. 그 또래죠, 그 또래. 그 구사 또래. 나이고 또 저기 아이유 나이고. 아이유. 예. 뜬금없는 걸 갖다 붙여. 혹시 아이유 문화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떻게? 아이유 팬클럽에서 혼나요 우리. 아, 갖다 붙이면 안 죄송합니다. 됩니다. 아니, 예. 사실 제가 또 저기 우리 평론을 할 때 항상 그 나이 때 태어난 사람과 예. 연예인, 정치인을 같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김구라 선생님 수법인데 항상 뭐 얘기하면은 지식 폴더 하나씩 항상 그 끄는 거. 연도로 맞춰가지고 그렇지, 인물을 그렇지. 항상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1차 근데 그건 밴더로서 찐인 것 같더라. 진짜 존경심이 찐이고.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방송 끝나고 이제 얘기하면 이게 또 갑자기 좀 풀려요. 그럼 멀쩡히 대화해요. 친하게 아유 고생했어.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네. 방송만 들어가면 거의 이제 눈에 하트가 들어가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그쪽 그 분들의 촉법 용역이 많지도 않아요. 네. 이제 그분 제외하고 별로 없지 않나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아우. 아니 그쪽 동네에도 뭐 젊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더 이상 이제 맨정신 가지고는 지지를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왜냐면 너무 부끄럽고 이 유시민 씨의 어떤 처신이나 언행이 이제는 감당 불가능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돼야 뭐 쉴드도 치면서 서로 공생 관계를 짜 나갈 텐데 이제는 감당 불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 김대호 씨 그 정도의 어떤 숭배심이 아니고서야 이제 더 이상 같이 가기는 너무 어려워진 데까지 온 거 그 아닌가. 말씀도 아주 잘하셨는데 네. 그 사실 그쪽에 그 촉법 평론가로 황희도 씨가 있잖아요. 아하. 근데 황희도 씨는 좀 젊잖아. 어허.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어. 너무 대통령 점잖아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러 간다. 거기서 약간 좀 서운해하시. 거기서 서로 좀 안 맞더라고. 아니 안 만나는 게 정답인데 만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건 희두 씨 말이 맞죠. 만나서로 만나야죠. 만나야지. 네. 근데 그게 이제 유시민 씨 입장에서는 뭐야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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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김대호는 굉장히 파이팅이 있어.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둘이 잘 키우는 맞아, 분인가 둘이. 봐요. 뭐. 앞으로 그럼 이름을 바꿔야겠다. 유대호로. 양자 입적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유시민 작가님의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레거시 언론이나 언론들 이제 미디어들도 좀 다루는 걸 좀 지쳐하긴 하더라고. 아 근데 기사가 몇 개 나가더라고요. 저도 몇 개만 기사 봤는데. 예전 같지 않아. 확실히 반감기가 생기는 것 같고 아이고. 네. 오늘 그 장르만 여기서 제가 찍고 왔는데 기자분들이 상당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거를 고민? 계속 이렇게 다루는 게 맞나?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다루는 거에 대한 약간 뜨겁게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좀 비슷해요. 맥락이 문제는 똑같아. 그거야. 그러니까 표현만 바꾸고 자꾸 이제 표현만 세지는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오늘 저 이제 끝나고 또 이치 전파사서 가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이게 반복되잖아.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게 돼요.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다 보면은 유시민을 띄워주는 것 같고 띄워줄 마음은 일도 없는데 이 레거시의 고민이 그런 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반복되고 이랬으면 질릴 수 있고 우리 강영욱 그 선생님도 반복되고 강조된 소리는 강아지를 이제 분노하게 뭐 짜증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에 지칠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민주당 내에서 저분들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그 이념적 팀 김어준 분들을 몰아내는 게 한국 정치,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질리고 지칠 수도 있지만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누군가는 똥을 치워야 된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비유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난 것 같은 게 처음에 ABC로 갔을 때는 조금 그래도 뭔 사람을 저렇게까지 나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도 하면서 좀 불이 붙었어요. 초콜릿이라도 팔았지. 너무 또 어처구니가 없는 비유다 보니까 야 비판할 거리도 많다 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축론이 나왔잖아요. 네. 뭐 그까지도 이제 건물 얘기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섞어가지고 또 촉법 용역 얘기 나오니까 많은 또 비판을 하면서 한 3일 갔나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이제 아예 반명 선언을 하니까 야 이건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뤘어요. 근데 어제는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어물전 얘기 또 나와가지고 어물전. 썩은 내가 진동한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썩은 내가 본인한테서 나는 냄새 아니냐, 아하. 아니면 후각에 고장 난 거 아니냐, 뭐 아하. 이런 이비인후과적인 접근까지, 의학적 메디칼 접근. 접근까지 좀 나오던데 아마 오늘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슈가 이거는 한 30시간 안에 증발될 거다. 아하. 하루 반 정도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마 목요일 날 지금 뉴스사이킥 또 잡아놓은 것 같아요. 하루 반 만에 증발되면 또 뉴스사이킥 나가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위고비 마운자로가 옛날이지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가 한 일주일 가고 그 다음에 또 맞아야 돼. 그 효력이. 옛날에 이제 삭센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 맞으면 하루 끝나요. 다음 날 또 맞아야 돼. 또 맞아야 돼? 지금 약간 위고비에서 삭센다가 되신 것 같아요. 유효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분 뉴스가 슈퍼챗 순위 오. 1위. 와. 2,479만 937. 모금이 많이 됐나요? 네. 훌륭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확실히 화력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화력이. 응집된. 응집된 게 있긴 목소리 있는데. 큰 소수라 그러죠. 예. 그 이제 그 에코 챔버고 동굴의 우상이죠. 그렇죠. 프란시스 베이컨에 따르면. 반향실 효과라고 하죠. 네. 그 에코 챔버. 자, 네. 그 우리 저 어물전 얘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어물전. 네, 한번 저 그림을 어물전.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싱싱한 AI가 생선이 좋네요. 왔습니다. 생선이 왔어요. 네, 어물전의 감시자. 예. 네, 비판자. 아하. 네. 어물전의 레드팀.
이분하고 또 공통점 있습니다. 저 어류 쪽하고 네. 낚시를 좋아합니다. 아, 낚시 좋아하네. 낚시 공통점 있어요. 잡는 자와 잡히는 물고기. 그리고 일각에 낚시로 같이 갑니다. 예전에 설에 낚시. 의하면 해일이 오는데 조개를 줍는 거지. 바다와 인연이 많은 분이긴 하네요. 바다 소년이시네. 바다 소년. 예. 소년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바중. 예, 네. 바다 중년. 예. 사실 저 어물전 얘기를 보면서 참 이게 후각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내가 난데. 김어준 씨가 사실 후각하면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네. 냄새가 납니다. 네. 후각적 문제 제기. 코도 많이 만지던데 요즘에 그러니까 보니까. 킹리적 가심, 후리적 가심을 늘 얘기하시는데 네. 지금 느끼면 저 반대죠. 사실 그 썩은 고기를 파시는 분이 유시민 작가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자기 고백에 가까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후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보면 굉장히 자의식 과잉과 선민 의식이 느껴지죠. 나는 나는데 네. 왜 너희는 냄새가 안 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나에겐 그렇죠.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잘난 척 하시는 아니, 내가 그래서- 먼저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 말을 했어요. 그죠, 예. 그죠. 아니 그래서 그게 그 썩은 내가 예. 진짜 어물전이 썩은 건지 아니, 본인에게서 지금 썩은 내가 나는 건지를 좀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거 국정조사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 후각이 예민한 게 아니라 좀 성격이 예민한 거 아니냐. 특히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좀 갑자기 예민해 생각나는데. 이분이 성격이 지금 굉장히 독이 올라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독사 같아요. 네. 물면 그냥 독을 주입해 버리는. 우리 가끔 왜 이상한 그렇게 냄새가 예민하냐 이거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무슨 냄새 할 때 알고 보면 인중 냄새일 때가 있습니다. 저기요. 그래서 아니 그 가끔 여기를 한번 닦으시는 것도 괜찮다. 물티슈 가지고 여기를 닦으면은 깨끗해지는데. 인중 냄새 때문에 여기 냄새 이상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드네요. 자, 우리 방금 생각났어요. 슈퍼챗을 아까 저 이분 뉴스가 1등했다고 그랬는데 불사조님이 10만 원을 또 보내시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시대 뉴잼스 흥해라 이렇게 또 격려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또 등판했습니다. 아하. DJ 시절 5년 동안 내내 유시민이 그렇죠. 김대중 정부를 흔들었다 이렇게 아하. 질타를 하신 분인데 오늘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그 내란 세력에게 득되는 일을 하지 말라. 동지의 언어를 써야지 저주의 언어를 쓴다. 동지의 언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데코레이션 신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저 김어준. 아. 김어준이 옛날에 아. 일찌감치 그런 말을 했었어. 동지의 언어를 쓰자. 그 이낙연 씨가 아마 비판받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박지원 의원님은 예전에 그 문모닝을 또 하셨기 때문에 또 해본 사람이 또 저렇게 태클의 맛을 또 아시는 거죠. 그 태클이 얼마나 해악적인지도 네.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그 박지원 의원은 그 과거에 이제 정청래도 유시민도 막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 나중에 따박따박 이렇게 또 참지 않아. 보답을 하시는 게 아닌가. 참지 마요. 아니 근데 아무래도 뭐 박지원 의원의 그 정치적인 뿌리로 놓고 보면 이분이 그 뉴욕인가요? 거기 한인회장 하다가 이제 그 DJ 대통령하고 사실 정치를 같이 해오면서 네. DJ 정부에서 문광부 장관도 지내고 또 비서실장까지 했던 분 치프 오브 아닙니까? 스텝.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시민 씨가 당시에도 DJ 정권을 막 흔들고 하야해라 막 이런 얘기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반 DJ를 했던 유시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 들어서고 친노에서 반노로 돌아섰던 반 FT의 선봉장 정청래 이 둘이가 정권 내부에서 정권을 흔들었던 주역들이거든요. 네. 반 DJ와 반 노무현. 근데 둘이 손잡고 둘이 손잡고 지금 반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장아장. 이거는 정말 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지금도 팔고 있잖아요. 특히 정청래 후보는 여전히 노코멘트 하면서 오늘도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 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항상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반명의 노선을 가니까 이거는 거의 습관이고 버릇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재명 반명 노선을 하는 근거가 딱 하나예요. 보안 사건, 이제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저는 질문 딱 하나입니다. 왜 막 그분들 말하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입장을 바꿨다고 칩시다. 네. 안 바꿨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럼 이재명이 왜 바꿨을까 입장을?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음모론이 이제 세게 들어가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뭐 검사의 포위가 됐다든지, 네. 뭐 공소 취소 거래를 했다든지 그런 음모론 얘기하다가 욕 직살이 먹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음모론은 제기 못 하니까 그 질문 앞에서는 멈춰서요. 그냥 검사의 수사권을 존치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음모론 그냥 단정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자라고 소리치는 거죠. 일부 언론은 정청래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에게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열주의적 음모론을 넘어서 통합과 개혁으로 가자 이렇게 말한 것이 유시민을 비판한 걸로 이렇게 일부 언론은 그렇게 산은 평판을 산이요, 물은 물이요,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거를 뭐 그래 보이진 않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발언도 하나까지 가볼게요. 예예. 류 이재명의 수장은 이 대통령. 그 말. 몸통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용역 그 제일 B 인규로서 수장과 만난 적이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완전히 아직도 음모론을 못 벗어나고 그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좀 인생이 딱할 지경이다.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 상황이고 네. 사실 대통령께서 중도보수 확장을 얘기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 후보 시절부터 그쵸. 중도보수 확장하겠다고 했고 뉴 이재명 그룹이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네. 대통령님께서는 얼마나 반가우셨겠습니까? 그리고 MBS 기준으로 69%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 되고 정권 지창출을 하고 나라가 잘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유시민이라고 하는 그 인격에게 있어서는 화가 날 일이고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이 뚜껑 열릴 일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잘 되면 화나는 집단은 국민의힘밖에 없잖아요. 왜 국민의힘과 정서적 감정적 코드가 유시민이 왜 일치가 될까. 이게 지금 미스테리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한 인물로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이낙연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엽이 형. 이낙연. 네. 그러니까 이낙연이 반명의 길을 걷고 묻지마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결국 김문수 지지까지 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시민이 지금 이낙연의 길을 열심히 뚜벅뚜벅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말고는 좀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 어떤 동기야 어찌됐든 지금 유시민이 계속 나가는 곳마다 반명의 색깔을 뚜렷이하고 있는데 반명 수계죠, 수계. 그렇죠. 예. 이게 혹시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이 이른바 코어층 호소인. 그렇죠. 결집시켜 가지고 정치 세력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갑네요, 갑자기. 유시민의 예. 정치 재개를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투미닛 뉴스 그 2분 뉴스 나가셔서도 아예 안 하는데 자꾸 정치하는 것처럼 뭐 몰아간다고 반박을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하나하나 왜냐면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긴다면 여론조사 근거로 말씀드려서 이긴다면 그분들이 다음에 가만 공천받기가 아니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 당 지도부에서 낙천시키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 지지층 다 봤잖아요. 어떻게 반명을 하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받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 하에 지금 조국혁신당 12석인가요? 거기 8석만 더하면 교섭단체가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네 우리 없이 국민의힘 이길 수 있어? 라는 협박을 계속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코어준이라고 하는 그 핵심 코어들이 이제는 뭐 나름의 결단을 하겠다 이런 건데 저는 오히려 반가워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노선과는 그분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 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매일 그냥 오물덩어리 던지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건데 이분들이 그냥 결단을 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이제는 바야흐로 이제 정말 선명 야당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국민들이 헷갈리지가 않지. 그동안에는 항상 민주당의 옷을 껴입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서 조국 혁신당을 도와주는 일을 뒤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오히려 유시민 씨도 얼마나 좋습니까? 반명의 길을 갔으면서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란다고 하니까 우리가 비판을 했던 거지. 그렇지. 그냥 반명의 길을 가주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맙다. 그리고 잘 결단했다. 저는요 조국 혁신당
조국혁신당 아니 그러면 뭐 교섭단체 요건 낮춰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20석 만드세요. 거기에 최민희 뭐 누굽니까 문정복 이성윤 네. 싹 데리고 가면요 가가지고 선명 야당에 주장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더 건강하게 이재명 정부의 노선을 강화하면서 중도와 중도 보수에 있는 수백만 명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 오히려 더 확장적으로는 좋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당도 지금 반으로 쪼개지는 분위기다. 그래요. 예, 오. 분열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어제 김두일 작가님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또 조국혁신당 전문가신데 아닙니까? 그분이 그분이 조추자네. 이게 그렇지. 조국지격자. 전문가죠 전문가. 조주자. 예. 예. 황영선 그 사무총장 이 사람에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좀 좀 갈라섰다?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지 말라 아하. 이런 언지를 주었고 여기에 반발해서 본인은 또 나가겠다 아하. 이렇게 했다는 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예, 뭐 저는 확인한 바는 아닌데. 아니 근데 맞아요. 그렇게 조국혁신당이 뭐 둘로 쪼개져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듣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더 힘이 필요하니까 그냥 그렇지. 정청래, 최민희, 네. 이성윤 네. 싹 데리고 가시라 이거야. 가서 거기 덩어리를 예. 20석 만드시라 이겁니다. 유시민이 이제 예. 깃발을 들고 근데 유시민하고 같이 가면 되죠. 김어준은 어려울 거예요. 아. 그 주류 추종이니까 또 그렇지. 주류를 추종해야죠. 아니 이 큰 파일을 놔두고 그 학고방 같은 당에 들어간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딴지 게시판은 조국혁신당 게시판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김어준 씨의 그 비즈니스를 향한 욕망만 좀 줄어든다면 같이 세트로 가라. 훨씬 그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국 대통령 만들기를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항상 민주당 깃발을 들고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걸 간판에 내걸면서 조국 대통령 만들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직하게 정치를 제대로 하시라. 유시민 씨 대환영입니다. 조국혁신당 상임 고문 가세요. 정확합니다. 어울리죠. 네.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원준 가세요, 대표. 가세요, 제가.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얼마든지 이제 너무 좋네. 아까 말한 대로 정계 개편이 긍정적인 정계 개편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정계 개편이라고 하면 뭐 다음에 당에서 뭐 의원수 뺏어오고 뭐 그런 걸 오해하시는데 그냥 지지층의 재조정입니다. 그렇죠. 네. 재구조화이고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한 대로 지금 당내에서 한 30% 나옵니다. 맥시멈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반명을 했는데도 그렇다는 건 전체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율 반영하면 한 10%쯤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나머지 30%의 민주당 지지층이 있고 거기서 이제 중원의 20%를 더 먹으면 20% 플러스입니다. 만약에 그분들과 절연하면 지금 민주당이 중도 보수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고 그럼 중원에 있는 분들이 함께하면 50%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은 더 쪼그라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구조적 다수가 되는 겁니다. 왼쪽에 10% 이렇게 강성 이제 조국혁신당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조정이 되면 우리 정치 너무 좋은 일이죠. 아 그리고 제가 숫자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중도 보수와 보수의 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요. 제가 볼 때는 한 600만 표, 뭐 1000만 표 가까이 될 거예요. 뭐 600만 표라고 잡을게요. 어제 이분 뉴스를 봤던 동접자가 한 6만 명 됩니다. 지금 매블쇼 보고 있는 사람 8만이거든요. 그러니까 8만에서 6만이 코어 중에 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매블쇼를 보는 8만 명 중에서 6만 명을 빼면 2만 명은 그냥 거기에 뭐 욕하러 들어갔든 관망하러 갔든 그냥 이렇게 주변부죠. 그분들이 2만 명. 그러면 핵심부 6만 명 있잖아요. 요게 코어 중에 코어인데 6만 명을 버리잖아요. 네. 600만 명이 옵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숫자예요. 6만 명하고 그 소위 말하는 내부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 내지는 이재명 정부 성공 걸고 조국 대통령 만들기를 원하는 6만 명을 떼내면 저쪽에 600만 명이 온다니까요. 이게 훨씬 더 민주당 안에서도 도움이 되는 확장 전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600만이냐 6만이냐 그럼. 네, 선택하면 됩니다. 네. 자, 이 시간 김용민 TV 뉴잼스는 11,540. 아유, 너무 함께하고 감사하죠. 있습니다. 만천명.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1만 명 대 8만 명. 예.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네. 옛날에 한 더 가면 되죠. 20배, 뭐 30배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아유. 25배가 뭡니까 그때는. 우리 3천일 때 10만이고 막 그때는 20만 명 넘게 봤죠. 그치. 그러면은 그때는 뭐 비율로 치면요. 거의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차이인데 60배네. 지금은 이제 10,000명 대 8만 명이면 한 8배 정도. 요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요 왔다. 더 눌러 주시면 왔다, 장거리. 훨씬 더 이제 알고리즘 타니까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기 좋아요 바라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성종성님 5만 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동성님.